네, 현재 5년차 배달 라이더이고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플랫폼 산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사업자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 인력을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지켜야 할 의무는 지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정규직, 기간을 정해서 책임지겠다. 혹은 간접 고용을 통해서 내가 하청을 줘서 일을 시키지만 원청 또는 본사가 책임지지 않는 형태,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 형태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고 하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아예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잠깐 쓰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용직을 넘어서 초용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초마다 들어오는 주문에 맞춰서 라이더라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초용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권리가 박탈됐냐를 보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을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보장된 권리들을 보면, 첫째, 계약 단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 이거를 쓰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가 명확한 거고,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에서는 노동시간, 노동의 장소, 그 다음에 가로하지 않을 권리라든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계약을 확실하게 맺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리고요. 두 번째로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시간당 이 정도는 보장해야 된다 라는 권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일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 권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일을 하거나 너무 길게 일을 하면은 연장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그 다음에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줌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로하지 않을 것을 이제 방어하는 권리들을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1년을 좀 일하면 연차가 나오고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 유급휴가,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역시 한 주를 만근을 하면은 유급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퇴직을 했을 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퇴직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을 들어서 실업 상태에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주는 사회보험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에서 모든 것을 박탈당한 것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아까 초마다 쓰고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려면 노동자들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디지털 정거장에 입장을 해야 되는데, 입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 직장에 오지 마. 그러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로그인해서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하려면 음식가게 가서 사장님이 주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배달 일을 하고 싶으면은 네가 오토바이를 사와. 프리랜서 작가라고 하면 노트북은 네가 가져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도구를 제공받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이거는 노동자가 박탈된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얻는 이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10,000명, 1억 명을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1억대 오토바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억 명짜리 유니폼이나 작업화나 이런 걸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한한 노동력을 데이터로 소유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 얻을 수 있는 부수적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를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사업주라고 하면 사고에서 사업주의 책임들을 묻게 됩니다. 산업안전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예방조치를 했는지,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게 개인한테 온전히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하는데 사업자가 져야 할 위험이라고 하는 리스크까지 떠안는 상황이 있고요. 요거를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산업을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폐기물, 배달로 따지면은 쓰레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을 돌렸을 때 발생하는 소음과 그다음에 먼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들은 공장이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이 교통 정체라든지 사고, 그다음에 난폭 운전에 대한 이 리스크, 그러니까 사회적 비난에 대한 리스크도 배달 라이더가 지는 거죠. 예전에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제 사고가 났을 때는 도미노 피자 사장이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배달 라이더 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개별 노동자들이 욕을 먹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배달 산업이 발생하는 사회적 인식과 비난과 비용까지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는 겁니다. 이것이 강범위한 의미에서 보면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책임만 지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실 전통적 산업에서도 문제가 될 얘기인데요. 가령 편의점 노동자들을 이제 감시하는 CCTV, 사실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CCTV를 보면서 사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CCTV 목적이 방범, 범죄 예방,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증거 확보 목적인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노동자들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 예를 들어 콜센터 노동자들이 반응 속도, 반응을 안 하면은 뭐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를 이제 기계 속도에 인간을 맞춰서 통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라이더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 건데요. 요 책임도 역시 플랫폼 기업들이 다 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비자한테 배달 라이더들을 노출을 시킴으로 해서 소비자가 매니저의 역할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위치에서 라이더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업자인 플랫폼은 자기가 지시를 내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왔어. 그래서 너한테 전달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해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킴으로 해서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법적 이슈이기도 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동법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근로자의 또 다른 개념이 노조법상 근로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다. 이런 게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결할 권리는 보장할게. 그다음 단체 행동과 단체 교섭권은 보장할게. 단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하는 법은 적용하지 않아.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있었던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법상 근로자 개념이 또 생겼는데 역시 이것도 다른 권리는 다 박탈하는데 산재는 해줄게 라고 해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도 2020년 11월에 전국 노조 설립 필증을 받은 법내 노조입니다. 근데 제가 법내 노조, 법외 노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설립하면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법내 노조라고 했을 때는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때 사용자가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적 권리들을 이제 보장하는 거고, 법의 노조는 그런 권리들이 이제 박탈당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보다 앞서서 대리노조에서도 노조를 결성해서 설립 지침을 받았죠. 라이더 유니온은 매우 우연하게 만들어졌고요. 2018년에 폭염이라고 해서 100년 만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쨌든 배달을 하고 있었고, 배달을 하고 들어왔을 때 동료가 너무 어지럽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내가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뭐 피켓이라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해서 2018년 7월 말에 그 맥도날드 앞에서 폭염 수당 100원을 달라고 하는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 하고 말려고 했던 시위였는데, 그날 밤에 인터넷 포털 기사가 한번 뜨고 나서 모든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인 시위를 계속 하냐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해서 쭉쭉 이어가는데, 더위가 어쨌든 8월쯤 되면 꺾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 그것과 똑같이 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배달 노동자가 뭐 비행 청소년, 폭주족, 그다음에 달인, 요 세 가지 주제 이외에 노동 문제로 등장했던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개인적인 뉴스로 나가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만들고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내서 라이더 유니온 준비 모임을 만들어서 조직화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것이 처음 라이더 유니온을 만든 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라이더 유니온을 치시면 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개별 상담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리비를 가다 청구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갑질을 당한다거나 이런 개별 상담들을 주로 했었고, 이후에 노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단체 교섭을 시도를 했고요. 기업과 협상들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와 정부 정책들을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집중했던 정책 관련 거는 이제 산재였어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 산재는 2017년 3월부터 도입이 됐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산재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노무사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배달된 라이더들은 산재가 안 돼요 라고 상담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희가 등장해서 산재가 된다 라고 했던 것이 좀 터닝 포인트였고, 그래서 심지어는 산재 지정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저희 조합원이 이제 산재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를 믿고 이제 갔는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직원한테 되니까 어쨌든 불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시키는 거니까 신청이라도 해줘라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2018년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뒤에 2019년부터는 이제 산재가 되는 건 이제 상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정부에 이제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는 구멍들을 없앤다거나, 산재 전속성 문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개선들을 이루어냈고, 지금은 이제 쿠팡이츠와 단체 교섭들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일반 대행사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에 대한 욕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도 있었고, 두 번째로 라이더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욕설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번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홀몬 어르신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조합원들이 폭발적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오랫동안 꿈이었다. 뭐 나도 늘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해서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도시락 배달을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 첫날 이렇게 왔는데 라이더들이 막 너무 신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해 뭐 이렇게 다쳐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포장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자기들이 포장을 꼼꼼하게 하기 시작하고 뭐 주소를 적는다든지 배달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년 남성들의 약간 허세와 근데 그게 그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과 잘 만나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배달을 하시고 보람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강서도 하는데 우리 지역도 해달라고 해서 뭐 마포, 지금 종로, 중구 이렇게 세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동 간지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노조, 대리노동자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는 상태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현재 양대노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도 만들었고 민주노총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배민지회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웹툰 작가들도 노동조합을 만든 상황입니다. 이 플랫폼 산업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택시, 또 카카오 택시가 들어오면서 택시 노동자들도 이제 플랫폼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화물 노동자들도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에도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뭐 이탈리아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있고 독일의 라이더 유니온 설립자는 지금 한국 외대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요. 몇 주 전에 한번 만났고요. 거기서도 활발하게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의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산업이 일본으로 거쳤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속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30년씩 이제 그 속도가 다르죠. 제조업이라든지 노동조합이 만드는 것도 달라지는데 플랫폼은 전 세계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라이더 유니온이 탄생한 시기들도 다들 비슷합니다. 2018년 저희가 2018년에 생겼으니까 그때쯤에 일본에서도 뭐 우버 노동자들 거기는 좀 근데 소수예요. 그런 노동조합들이 생기고 있고 중국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들은 사실은 앱을 끄고 집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2019년 5월 1일에 탄생했는데 첫 집단 행동이 오토바이 행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 나와가지고 행진하면 되겠다. 그게 사실 파업이거든요. 그날 그 순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년 5월 1일 근처로 해서 저희가 행진들을 계속 해왔고 집회들을 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도 노조가 주도한 건 아니었는데 노동자들이 그 배달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기본료를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쿠팡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로그오프, 로그아웃 데이라고 해서 집단 행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배민 라이더들도 그런 집단 행동들, 파업 같은 것들 했는데 효과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고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 인력을 쓰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건 파업에 가장 적합화된 형태입니다.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이고 가장 속편한 자본인 거죠. 근데 이들이 나와서 집단행동을 보여주는 효과들, 좀 게릴라식이죠.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파급력, 그 다음에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배달하러 신속하게 흩어지는 건데,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점거하고 도로를 집단적으로 행진을 하면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보여주는 플랫폼 노동자들 혹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의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뭐 언제나 양극단이죠. 파업하면 아싸, 일감이 나한테 많이 오겠네. 그 다음에 파업하면 배달료가 올라가겠네. 이런 기대. 사실 파업을 지지하시는 게 좋죠. 파업을 하면 배달료가 오르니까. 그 순간에. 배달료가 지금 쿠팡, 배민 같은 경우는 실시간 요금제예요. 그래서 초마다 바뀌거든요. 동네마다 바뀌고. 그래서 만약에 파업을 해서 라이더들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플랫폼에 살짝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쉬고 있던 라이더들도 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배달료가 오르겠죠. 그 집단적 경험들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랑 같이 있는 것이 되게 익숙하죠.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는 게. 근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동료들과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네? 라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 거지.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합원들도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플랫폼 기업들은 뭐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짓밟을 만큼의 많은 쿠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한 효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동료 캠페인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실 때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해서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라는 문구를 남긴다든지, 그다음에 문 앞에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배달 메모를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메모란이 따로 있습니다. 떠요, 이렇게. 보통은 뭐 문 앞에 놔주세요 혹은 빨리 와주세요라고 한다거나 벨이 고장났어요 라든지 이런 걸 메모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초기에는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써달라고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배달 앱의 기본 문구가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들이. 근데 그게 노동조합이 요구했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플랫폼이 개념 인내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소비자 운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효용이 떨어지거나 내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 대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노동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좋고요. 이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을 했을 때 그 단체 행동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라이더 보호법이라고 심상정 의원이랑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 상정을 해서 가반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면은 라이더 보호법이 통과되는 건데요. 이 법안의 내용이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라고 해서 현재 동네 배달 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안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산재 가입도 사용자의 의무인데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산재 신청을 하니까 왜 산재 신청하냐고 산재 신청 취소해라 라고 하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봉건적인 상태인 거죠. 지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보험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판 오토바이라고 하죠.
무판 오토바이를 줘서 10대들한테 일을 시키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없습니다. 되게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만들자고 해서 등록제를 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허 확인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앞선 문제가 이제 동네 배달 대행사의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쿠팡, 배민, 요기요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배달료도 순간적으로 정하고요. 배차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배차를 거절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등급을 내려버리거든요. 이거는 등급제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경우는 앱을 정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기요는 일하는 시간을 제한해버리는 불이익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한테 직접적 지시를 하면 노동법상 근로자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노동자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한 것이 알고리즘 협상권을 이번 법안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주요하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이게 통과되면 최초로 AI 협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획득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배달료라고 해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운임이 너무 낮아버리면 가적하고 가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라이더들도 마찬가지다. 배달료가 너무 낮아버리면 동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는 배달통에 4개, 5개씩 싣고 간다라는 거예요. 한 건당 2,500원이면 4개를 실어야지 10,000원은 번다 이겁니다. 그럼 최저임금보다 못하거든요. 보험료 같은 것들 생각하면. 그래서 최소한의 배달료를 법으로 규정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경우는 초마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기본 배달료는 배민이 3,000원이고 쿠팡이 2,500원이에요. 지역 같은 경우는 배민이 기본 배달료가 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이 없을 때는 2,600원, 3,000원을 고정시켜 놨다가 피크 시간대에 7, 8,000원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피크 시간대 하나라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단건 배달이라 하더라도 피크 시간대에 진짜 로켓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배달이 없는 시간대에도 최소한의 배달 단가를 보장을 해야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 배달료 도입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오토바이 수리 자격증이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에 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센터도 아무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창업하실 수 있거든요.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오토바이를 공인된 사람들이 수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공인 단가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자, 표준적으로 정하자, 표준 공인 단가나 센터 등록제를 규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는 이거는 공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저희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그 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건데, 지금 배달 라이더들 유상운송보험이라고 해서 영업력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도 연간 20대들 같은 경우는 800, 900만 원 정도 나와요. 30대들도 한 4, 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기 신체나 자기 오토바이 손해에 대해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이거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공제를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이걸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거는 시행령을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개의 요구안을 가지고 라이더 보호법이라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 통해서 10만이 서명운동 받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10일에 라이더들이 이제 준법 행진을 통해서 국회까지 가는 준법 행진을 통해서 국회에
혹은 대선 후보한테 이 라이더 보호법 통과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배달로 흘러 들어오는 이유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그만한 리스크도 엄청 크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보험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0, 900, 청소년이면 1000만 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리스비로만 60에서 70만 원 낼 거거든요. 마이너스 60에서 70으로 시작하는 거죠. 학교 끝나고 야간에만 할 거니까 더 세게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적자를 안 보려면. 그러다가 사고 한번 나면 아까 수리 그 표준 단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못 보이면 덤탱이 쓰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고리대금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청소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청소년들이 내가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비청소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오토바이 탄다 하는 순간 부정적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위험하다, 공부나 해라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청소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연락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잔소리 들을 게 뻔하고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청소년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면 청소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첫 번째로 근태지휘를 하는지. 근데 최후의 수단은 근로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실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제공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제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산재는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산재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을 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거 확보, 산재는 된다. 그 다음에 주변에 든든한 비청소년을 한 명 알아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